네, 사이버 테러라는 말들을 이제 자주 듣게 되는데 결국은 해킹 그리고 보안 이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개발되면 뚫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바로 양자통신 이렇게 불리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매니저 그리고 이승우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자통신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좀 개념을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죠. 우리가 컴퓨터로 이메일이나 파일을 전송하면 예. 이 장치는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네트워크라는 곳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낼 때 꼭 그 위조, 변조 또는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해서 보내는 걸 암호통신이라고 하는데요. 예. 암호화된 데이터는 또 수신하는 쪽에서 예. 복호화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러한 암호화, 복호화 과정에 특별한 정보가 필요하는데요. 예. 이걸 우리는 암호키라고 부릅니다. 암호키. 예, 그래서 이 암호키는 열쇠하고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뭔가 가져가거나 복사를 하게 되면 암호화된 정보를 쉽게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해킹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잘 보관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고 또 해킹 기술도 발달하고 또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그 암호 전달 방식 자체에 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통신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예. 가장 최첨단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다음 풀어야 되는 거는 양자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양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 물리적인 성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 입자 또는 네. 그런 상태를 통칭해서 양자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빛도 양자가 됩니다. 빛의 양자를 우리가 광자라고 하고요. 양자. 그렇다면요, 이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양자 역학.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 양자 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네. 성질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것이 양자역학의 원리입니다. 처음에 이제 중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첩. 두 가지 구분이 가능한 상태로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걸 중첩이라고 하는데요. 뭐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박스 안에 고양이가 있고요. 예. 그건 어떤 양자 장치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양이가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원리가 있는데 측정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몸무게를 쟀다고 해서 제 몸무게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자 세계에서는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하는 대상체가 깨지거나 붕괴가 됩니다. 고양이가 아까 박스 안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중첩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우리가 그 고양이를 보기 위해서 박스를 열면 네. 관찰을 하게 되죠. 죽었거나 살았거나를 관측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원래 중첩이 돼 있었는데 관찰을 하면은 한 가지 상태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을 하면 변한다,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뒤에 거는 이해가 가는데 중첩,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이 부분은 굉장히 예. 이해하기 힘드네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자, 그러면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양자 암호 통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의 암호 기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통신은 0과 1 비트로 연산을 하게 그렇죠, 되죠. 이진법. 이진법으로 연산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과 1의 중첩, 0일 수도 1일 수도. 그렇죠. 동시에 존재하는 것, 이걸 바로 퀀텀 비트 또는 큐빗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한 컴퓨터를 우리가 양자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요, 기존에 있는 컴퓨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연산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우리가 컴퓨터한테 이거를 질문을 해요. 0이 답인지 1이 답인지 질문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컴퓨터는 0을 넣고 한번 계산하고 또 1을 넣고 계산을 해서 두 번 계산을 하겠죠. 근데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 예. 한 번 계산만으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겠네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 그 소인수 분해라는 단어가 나올 줄 몰랐네요. 3 곱하기 5는 15. 15는 어떤 수와 어떤 수의 곱일까요? 아. 이게 바로 소인수 분해인데요. 이게 사실 숫자가 올라가면 네. 상당히 계산하기 힘듭니다.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1024비트 정도의 숫자를 소인수 분해한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수백 년은 걸릴 것 같은데. 알파고급의 슈퍼컴퓨터가 와도 예. 1에서 2만 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암호 체계, RSA 방식의 공개키 암호 방식은 이걸 계산하기 힘들다라는 걸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는 것이죠. 이런 시나리오부터 얘기해 볼게요.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암호 통신을 하고 싶어요. 예.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죠. 예. 그럼 둘이 비밀번호를 나눠 가져야 되겠죠. 예. 비밀번호를 나눠 갖는 것도 어떤 통신이 필요한데 네. 중간에 어떤 도청자가 그것을 탈취해서 네. 암호키를 복제해 놓는다면 네. 앞으로 암호 통신하는 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내용이에요. 카톡 오늘 저녁에 광화문에서 만나요. 이거를 도청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 중간에 서버에 저장되는 이 내용을 탈취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암호키를 알면 다 볼 수 그렇죠. 암호키를 알면 다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중간에 저장해서는 뭐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중간에 저장하는 거 없이 네네네. 나와 이 상대방만이 열쇠를 갖고 있는 이 비밀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암호통신, 양자 암호통신을 하게 되면 양자의 정보를 실어서 보냅니다. 예. 갑돌이에게.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도청자가 그것을 중간에 탈취를 해서 탈취를 하면 복제를 하려고 그러면 예. 이 양자의 법칙 중에서 복제 불가의 법칙이 있어요. 복제가 안 된다. 되니까 네. 어차피 들여다볼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측정을 하려고 해요. 측정을 하게 되면 양자 상태는 그게 깨져버립니다. 아하. 측정하는 순간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도청자가 도청을 안 한 척하고 네. 다시 이거를 갑돌이에게 보내요. 어허. 그러면 깨져 있기 때문에 예. 갑순이하고 갑돌이가 아 이거 누가 들여다봤다. 아하. 도청되었구나. 예. 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도청자가 없는 통신만을 이용해서 암호키를 나눠 갖는 방식이 바로 양자 암호 통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양자 암호화라는 이 기술이 어떤 분야에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요즘은 정보통신 기술이 확대되면서 예. 우리 각종 스마트 기기 예. 또는 IoT 제품이나 스마트카 또는 예.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 이렇게 통신이 접목된 서비스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각 서비스들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예. 그 미국 전직 CIA 요원 스노든이 네네. 예, 미국 정부가 각국 우방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통신망을 잠시 도청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폭로하면서 예. 기존 암호 체계의 문제점이나 한계가 이제 부각된 적이 있는데요. 그 양자암호 통신이 만약에 상용화된다면은 네네. 이제 그 최고 수준의 보안 이런 게 필요한 국방이나 행정 이런 국가망에 먼저 적용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민간 부분에서는 은행, 또 보험 예. 이런 금융망에 우선 적용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의 정보들이 많이 이제 해킹된 거 이것도 결국은 양자 쪽으로 가게 되면 보다 더 안전한 네. 보안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 됩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중간에 이 예. 기술을 적용하면 정보를 빼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무인 자동차를 해킹을 했어요. 그랬더니 핸들이 막 마음대로 돌아가면서 사고가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디바이스를 조작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통신망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 이 반도체 칩 형태로 양자 난수를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장치를 적용하면은 기존의 암호화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암호화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통신망을 다 바꾼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존의 암호 체계는 유지를 하면서 암호키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에 대한 보안성을 예. 높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연구들이 우리나라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뭐 그런 이슈인가요? 국내 개발 상황을 보면요. 2000년대 초부터 국가 연구소나 학계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했는데요. 예. 지난해 9월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 기술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2월 달에 SK텔레콤하고 키스테딩이 참여를 해서 대전 일대 연구망 또는 이제 분당을 연결하는 4개 구간에 대해서 국가 시험망을 구축해서 지금 시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요. 범국가 차원에서 또는 민간 부분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가까운 중국을 보면요. 2012년도에 수도 일대에 그 금융정보보호류에서 망을 구축한 네.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2,000km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이 구간에 이 망을 적용하려고 지금 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럽은 가장 오래된 개발 상용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위스 등에서는 금융망에 지금 상용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도시바나 NTT, NEC 등을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앞선 기술을 확보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북한이 또 이 부분에 아주 네. 큰 관심을 갖고 네, 있다라는 네.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난 2월 25일에 예. 북한의 한 매체에서 네. 김일성 종합대학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개발했다. 자체적으로 네,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기술이 어떻다라고 용어를 언급하는 걸로 보아서는 예, 예. 기초 수준의 개발은 분명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상용화에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통신이라 하더라도 약점은 있을 것이다.
자연의 법칙, 물리학의 법칙으로부터 안전성이 보장받기 때문에요. 원리적으로는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원리적으로 이게 완벽한 그 방법이지만 사실은 이게 구현 단계, 실현 단계에서는 완벽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광자를 보내야 되는데 2개의 광자가 튀어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빼내면 정보가 유출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양자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예. 양자 중계기라는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효율이 아직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실용적인 중계기를 개발한다거나 양자 해킹 기술, 방어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양자 정보학이라는 또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기술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의 상용화 뭐 언제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상용화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빠른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정부를 비롯해서 또 국내 각 참여 기관들이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상용 장비를 개발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망에 대해서 시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는 과거 우리 CDMA나 또는 LTE 기술 상용화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자 암호 통신이 이제 상용화되면 정보의 폐쇄성이 중요한 이런 망 쪽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사이버 테러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어 이런 것도 맞습니다.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